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결국에는 뗄려야 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이 되느냐? 그거는 50%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입니다. 저는 인지심리학자고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결국에는 뗄려야 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이 되느냐? 그거는 50%씩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은 뭐고 안 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유전적으로 이미 알코올 중독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 이후에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환경적으로 술을 좀 잘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나중에 끊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알코올 중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술집이 가까이 있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유흥 같은 것들이 가까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잘 양육을 한다면은 충분히 알코올 중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또 알코올 중독 자체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때로는 술 자체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잘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요 알코올 중독과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환경의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그 걱정을 사서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걱정을 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평상시에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쓴다거나, 예를 들면 뭐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반밖에 안 남았네라는 이런 반응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물컵에 물이 반 정도 남아있을 때, 특히 이제 중독,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에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하는 습관, 또 불안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습관, 그걸 어떻게 좀 건강하게 소화할지 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전쟁 중에 하나고,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군인들,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베트남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되게 연약한 상태에 놓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풀 데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약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약을 많이 이제 하게 됐고, 오늘 아침에 같이 식사했던 전우가 점심에 전투 한번 치르고 나면 이렇게 죽어서 돌아오고 하니까는 얼마나 이게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마약으로 다른 자기의 기분을 좀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다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그래서 베트남전이 이제 종전을 선언하고 끝난 다음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다시 본토로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는 미국 본토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이 약쟁이들이 다 돌아온다고 하는데, 약쟁이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일으키고 또 막 강도, 뭐 폭력, 도둑 이렇게 법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사건들 많이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 와서 마약으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범죄 같은 거 일으키기 전에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 중독 치료죠. 그러니까 중독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부르자. 그래서 막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섭외를 해놓고 상담도 하려고 하고 약물 이제 치료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금연학교처럼 그 중독 치료를 하려고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마침내 이제 그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이 군인들이 돌아온 거죠. 생각보다 우려했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 그게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중독을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맥락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환경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부분이 중독을 치료하고 중독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됐고요. 사실 여기서 작용하는 우리 뇌의 부분이 해마입니다. 해마. 기억을 만들어내고 끄집어내는 두 가지에 다 관여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해마가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중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기억이 생성될 때도 우리 해마에서 그 공간 정보를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해마가 같이 정보를 처리한 공간 맥락이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 해마를 통해서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나 어떤 중독을 더 끊기가 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